허리를 다치신 환자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등 운동은 데드리프트, 바벨 로우, 덤벨 로우입니다. 이건 웬만하면 꼭 피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랩입니다. 헬스를 하시다가 허리를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허리 다치신 헬린이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운동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따지는 영상이 아니며 허리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운동들을 알아보고 대신 바꿔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느끼기에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 운동으로 대신해주세요.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절망적인 기분이 듭니다. 운동은 하고 싶은데 설마 평생 못하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프긴 아픈데 몸이 근질근질 거리기도 합니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다 라고 표현하신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운동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 나보다 중량을 더 많이 치고 몸이 커지는 걸 보면 상심하기도 합니다. 흔히 요추 디스크를 심하게 앓았던 분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극복했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연예인이 김종국 님입니다. 디스크를 앓아서 헬스에 푹 빠지게 되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요, 허리에 위험한 자세 그리고 고중량으로 근력 운동을 계속하는 한 디스크의 완치란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운동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좋아지고 나서 또 정상인처럼 운동을 곧잘 합니다. 근데 한번 다치신 분들은 불안정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과신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보디빌딩 하시는 환자 한 분이 허리가 고질병이다가 다리까지 증상이 심해져서 왔습니다. 신경차단술도 받아봤는데 2주 뒤에 다시 그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저도 누군지 잘 몰랐는데 SNS 상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분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에 내원하기 몇 달 전에 운동으로 디스크를 극복한 얘기에 대해서 글을 남기신 걸 봤습니다. 이분도 치료를 받고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PT도 하시던데 다쳐봤기 때문에 더 잘 가르치리라 확신합니다. 실제 김종국님의 경우도 2019년에 디스크 때문에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 화제가 됐었죠. 2019년 저 때도 근육량은 일반인에 비해서 충분히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종국님은 다리 길이 차이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처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근육 운동을 절대 하지 말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근력 운동은 다시 손상을 입을 확률을 높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파쿠르를 하는 분들이 뼈가 부러졌다고 해봅시다. 골절 후에도 안전하게 파쿠르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골절이 될 수 있는 확률은 항상 갖고 있죠. 하면 할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과거에 내가 들었던 중량과 운동이 다쳤던 나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요. 과거에 3대 운동 500 이상을 하건 말건 다쳤다 라고 하면 있는 게 좋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몸무게 20kg는 조상님이 들어준다고 하지만 허리 다친 후손에게는 눈길도 안 줍니다.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3대 운동은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는 허리 근육 및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네, 정상인에게요. 이 3대 운동들은 어쩔 수 없이 디스크와 척추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3대 운동,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세요. 일단 허리를 다친 분이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면 충분한 치료를 통해서 염증 및 통증을 모두 잡은 이후에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호흡 패턴과 견갑대, 고관절, 경추, 요추 안정화 운동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다 나았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4가지 원칙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허리 굴곡, 과신전은 꼭 조심해야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뒤로 제끼는 운동들은 디스크나 척추 관절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자세가 불안정할 수 있는 운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좌우 균형을 잘 유지해야겠죠. 양쪽 발을 5대5로 지지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발을 전후면에 서서 하는 런지 운동이나 한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원암 덤벨 운동은 당연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짝다리 짚고서 하는 운동은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머신으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기. 이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복압 벨트. 허리를 다치신 분들은 복압을 주기 두려워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척추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복압 벨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영상으로 운동을 혼자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부상을 당하셨다면 꼭 각 운동들은 직접 PT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운동 범위 각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옆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지도를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허리, 굴곡, 과신전, 이거는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굴곡, 과신전, 이거를 제한하게 되면 3대 운동은 물 건너간 거죠. 먼저 등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를 다치신 환자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등 운동은 데드리프트, 바벨 로우, 덤벨 로우입니다. 이건 웬만하면 꼭 피해주세요. 데드리프트는 기본적으로 허리를 굴곡하면서 하는 운동이죠. 또 무게를 내렸다가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과신전이 나오기 쉽습니다. 특히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경우 허리에 압력이 크게 가해지면서 과신전 동작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스탠다드 덤벨 로우나 바벨 로우 하실 분들은 진짜 허리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허리를 굴곡하는 것도 힘든데 바벨이나 덤벨을 당길 때 허리 쪽에 과신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동작으로 하는 바벨 로우나 덤벨 로우는 5회에서 15회까지 할 수 있죠. 이렇게 숙여서 횟수를 채우다 보면 척추 기립근과 등 하부가 계속 힘을 받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의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복압을 잡아주기가 매우 힘든데요. 마지막 횟수를 하다가 치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또 다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드릴 등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운동에서 주의점들도 말씀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추천 등 운동은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입니다. 이름이 많이 어려운데요. 여기 보이는 대로 하는 운동입니다. 쉽게 벤치 로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허리 쪽에 부담을 적게 하면서 상체를 벤치에 기대서 지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주의점은 여기서 중량을 높이게 될 때 복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허리 쪽에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무게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과신전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껴지게 되면 허리가 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운동의 단점을 굳이 뽑자면 고개를 들어서 할 경우 목이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운동은 랩풀 다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랩풀 다운 하면서 뒤로 눕는 경우 이 자세가 허리가 과신전되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운동은 풀업입니다. 풀업은 허리 쪽에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업할 때도 상체를 눕히면서 허리가 과신전되는 것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전 3개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시스트 풀업 머신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버티드 로우라고 하는 동작도 상대적으로 허리 쪽엔 부담이 덜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거는 조금 등에 자극이 덜 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바벨 로우나 덤벨 로우는 아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이거 꼭 해야겠다 라는 분이 계시면 벽에 엉덩이를 붙이고 하는 방식이 그나마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벽에 지지를 하기 때문에 허리를 받는 중량이 분산되어 조금 허리 쪽에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더불어 데드리프트도 누누이 안 좋다고 했는데요. 나는 또 데드리프트는 못 참지 하는 분들은 그나마 스모 데드리프트가 있습니다. 보통 어깨 너비의 1.5배 정도로 넓게 벌려준 다음에 자세를 많이 낮춘 상태에서 복압을 잡아주고 내려옵니다. 당연히 빈바나 가벼운 중량으로 해야겠죠. 3가지 데드리프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비교해봐도 스모 데드리프트가 가장 덜 내려가고 허리에 굴곡이 적죠. 스모 데드리프트는 허리에 굴곡 대신 고관절을 써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발을 벌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몸이 내려가므로 앞으로 굴곡할 때 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컨벤 데드보다 무게를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관절이나 무릎이 손상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서 하세요. 자, 이제 가슴 운동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가슴 운동하면 흔히 벤치프레스를 많이 아시죠? 하지만 이것도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 상체 운동하고 허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량을 높이게 되면 자세를 잡을 때 허리를 과신전하게 됩니다. 이쪽 그림처럼요. 벤치프레스를 못하면 어떤 걸 하냐고요? 머신 플라이나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을 오래 하셨다라고 하면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는 헬린이 분들이나 운동 구력이 얼마 안 된 분들은 불안정하니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숙이고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설사 서서 하는 이쪽 그림, 이런 경우 한 발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당연히 허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죠. 항상 기억하세요. 허리가 굴곡, 과신전되는 상황은 피해주시고 불안정할 수 있는 운동들도 피해주세요. 허리 아파도 푸시업은 안 되냐 하는데 푸시업도 허리에 좋다 안 좋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는데 코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곧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체 운동입니다. 스쿼트의 경우는 맨몸 스쿼트가 제일 낫습니다. 맨몸으로 스쿼트 내려가는 것도 허리에 조금 위화감이 있다 싶은 경우에는 하프 스쿼트라는 게 있는데요. 하프 스쿼트는 이름 그대로 스쿼트의 반 정도만 내려오는 겁니다. 허리와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아프지 않은 각도에 한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이전 영상 중에 프로그 스쿼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운동도 허리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허리 굴곡을 피하게 하려면 고관절을 더 써서 다리를 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무게중심이 낮아지게 되고 굴곡의 범위가 줄게 되는 거죠. 나는 꼭 중량을 쳐야겠다 하는 분들은 스미스 머신 스쿼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스 머신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 쪽에 평벤치를 놔두시기 바랍니다. 평벤치를 엉덩이 쪽에 두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림은 스미스 머신에서 숄더 프레스를 하려는 장면인데 딱 저렇게 벤치를 두고서 스쿼트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더 앉는 것을 방지하면서 허리가 과신전되거나 한계 이상 굴곡이 되는 걸 방지하려는 거죠. 런지의 경우는 추천이 애매합니다. 런지의 자세를 보면 다리가 전후면으로 위치하게 되어 있죠. 다치셔서 코어가 약하셨던 분들은 휘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스미스 머신이나 스쿼트 렉을 잡고서 하시는 런지나 혹은 이쪽 그림처럼 지팡이를 챙겨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는 어깨 운동, 이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어깨를 다치지 않는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다치지 않은 분이라고 해도 꼭 보셔야 할 정도로 잘 만든 영상이니 참고해 주세요. 네, 저도 데드리프트를 하다 다쳤다고 예전 영상부터 말씀드렸었죠. 마지막 개수를 할 때 지쳐버렸고 복압을 풀어버려서 허리를 뜨끔했습니다. 항상 중량을 칠 때는 복압을 잘 주어서 척추를 잡아줘야 됩니다. 복압이 낮거나 금방 지쳐서 힘이 풀어지는 분들은 꼭꼭 복압 벨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괜찮은 운동인 건 너도 나도 다 아는데 내가 운동하니까 좀 쎄하다, 불편하다 싶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일 수가 있어요. 보통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이너 분들은 충분히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다, 점점 아파진다 하면 운동을 쉬거나 조심합니다. 근데 막 운동에 재미를 붙이신 분들이나 몸이 커지기 시작하는 헬린이 분들이 재밌으니까 통증을 참고서 하세요. 그러다가 증상을 키우셔서 오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도 많고 운동의 이름들도 많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검색해보고 잘 찾아보신 후에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